안녕하십니까. 공간 도형 단원의 교과서 분석 및 재구성을 발표하게 된 교육대학원 도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논문의 차례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서론, 그리고 이론적 배경, 본론, 결론으로 구성했고요. 서론에서는 배경 및 목적과 개괄, 배경에서는 현 교육과정과 원론, 집합과 명제,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학 교육 이론을 넣었습니다. 본론에서는 교과서를 분석,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초안 및 재구성을 했고요. 재구성을 활용해서 수업에 대한 결과와 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이후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이 지금 문항을 잠깐 보시면 이 문항은 2020학년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수능 수학 가형 27번입니다. 이 문제는 정사형과 그다음에 삼수선 정리를 활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서는 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서 높은 변별도를 갖고 있는 공간도형 단원에 대해서 그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한계점을 밝히고 형식 분력의 원리를 활용해서 교과서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도형을 기본 토대로 하되 필요하다면 well-defined 되는지 확인하는 엄밀한 작업을 거쳤으며 이 라카토스의 추측과 반박 모델을 적용한 후 결과를 분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까지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연구의 개괄 및 배경 이론은 우선 2017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됐습니다. 교과서에서 소개된 이제 교재 연구를 하는 중에 예제와 문제들이 풀이 과정이 좀 모호하고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에서 의구심이 생겼고,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부터 중학교 때 배웠던 평면도형의 전 과정과 고등학교에서 배운 집합과 명제에서 배웠던 어떤 선수학습만을 활용해서 이 복잡한 증명 과정을 좀 명료하고 단순하게 강의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 평면, 평행평면의 추이성 문제와 세 평행직선의 추이성 문제, 그리고 두 평행평면에서 직선의 통과성 문제, 이 총 세 가지의 큰 문제를 토대로 첫 번째는 앞서 선수학습에서 배웠던 교선의 개념이 왜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 두 번째는 두 직선의 꼬인 위치 관계를 앞서 배웠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졌게 되었고, 세 번째는 오히려 국소적 반려와 오류가 발견되어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기하의 현 교육과정 체계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위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한 증명을 할 수 있고, 삼순 정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정사형에 대해서 라는 것입니다. 유클리드 원로는 기본적으로 공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공리는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참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어떤 공리와 공준으로 상정한 다음 그로부터 어떤 다른 모든 수학적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의 고유한 방법으로 정착되는 근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집합과 명제는 어떤 우리 직관 또는 사고의 대상으로서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원소의 모임을 세트, 집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명제는 어떤 true, false, 참, 거짓 중에서 어느 한 경우이되 동시에 양쪽은 아닌 소수를 명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논리를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최신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 이론을 여러 가지 보시면 형식 분력의 원리, 그러니까 기하적 구조 혹은 대수적 구조를 확장할 때는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된 성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리적 방법은 어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모든 어떤 수학적인 명제를 공리와 공준으로부터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수학 교육 이론은 교수학적 변화 안에서 어떤 우리가 학문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목적에서 학교 수학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우리가 교수학적 변환이라고 하죠. 비유클리드 기하는 이제 최근에까지 연구가 됐었던 것으로 오공준인 평행선 공준이 다른 네 개의 공준의 종속적인가를 의심하면서부터 이 명제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기하학을 형성했다라는 것이고요.
중경험주의 수의 철학은 증명의 본질은 사고 실험이란 것, 그리고 증명의 절차는 추측과 부분 추측으로 분해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과정으로 증명이 발견의 수단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과정이었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일단 세 평행 평면의 주의성 문제를 이제 천재교육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았더니 증명 방식은 귀루법이었고, 근데 결론을 증명 과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순환 논중의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간상에서 세 평면으로 평행공중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평면 내부 안에서 어떤 평행공중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직선의 세계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평면 세계를 가지고 어떤 평행공중처럼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 우리가 공중으로 상정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활용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009 개정 천재교육에서 세 평행 직선의 추이성 문제는 증명 방식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지만, 이것은 고인 위치 관계를 활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증 기하 단원의 의도에 좀 미흡부합하지 않는가라고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평행 평면에서 직선의 통과성 문제는 증명 방식은 귀루법을 사용했지만 증명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결론을 증명 과정에서 사용하는 순환 논중의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유클리드 원론의 11권 명제 1의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좀 변화가 됐을까 해서 이제 이때는 7종 교과서를 모두 다 분석을 했죠. 그래서 신사고랑 지학사, 비상교육, 미래에 대해서는 증명방식은 귀루법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순환 논증과 그 다음에 기존에 앞에 뒤에서 배운 세 평행 평면으로부터 평행공준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오류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직선의 통과성 문제로 다시 회귀하는, 그럼 그 문제를 또다시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재 교육 쪽에서는 연역법을 사용했지만 이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의 전면적 발레, 지금 세 평행 평면의 주의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상에서 세 평행 평면으로 평행공준을 사용하는 오류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교학사에서는 이 세 평행 평면의 주의성 문제를 직관적으로만 그냥 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논중기하 단원이 좀 미부합하고 공준이 오히려 추가돼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난번 발표했던 것처럼 정리를 하면 이렇고요. 교과서를 실제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2017학년 겨울방학에 이 언급한 3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도형 단원의 교과서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집합 툴을 사용해가지고 교과서 풀이랑 좀 다르게 좀 더 집합적으로 깔끔하게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연구의 기본적인 이제 절차인데요. 제가 처음에 교정을 실시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공리적 사고방식으로, 그다음에 형식 분류의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커팅하고, 그다음에 재정의했고, 재조명사, 정리삼사를 다시 재조명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순번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평면의 추이적 성질은 지난번 발표했다시피 초안인데요. 기류법 가정을 토대로 어떤 평면의 정의를 만들어서 집합을 사용한 부분에서 유클리드 5공준의 모순이 나옴으로써 증명이 완료가 되었고요. 세 직선의 추이성 성질은 기류법을 사용해서 교과서에 언급은 없지만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를 따로 만들어서 교과서 예제만 가지고 5공준의 모순이 나오도록 유도했었습니다. 세 평행평면과 직선의 통과성 문제는 기록법 과정을 토대로 어떤 수선의 발을 작도하는 문제로 공간상에서 어떤 작도를 삼선 정리 3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를 토대로 역시나 유클리드 5공준의 모순이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의 수선의 발을 작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학생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에게 이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려고요. 교과서의 재구성에 결국은 이 논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 평면 결정 조건에서 정의를 채택했다는 거, 생성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수의 span, generation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 개념을 정의하기이고요. 교과서를 이제 재구성, 재배열은 이렇게 워드 작업을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이 수업과 결과에 대한 반응은 이제 인터뷰와 이제 여러 학년들에 걸쳐서 몇 년간 이제 발표를 했죠. 이것은 우리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고3 이제 졸업한 학생들 2학년 때 이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실험 설계 라카푸스의 어떤 해설, 추측, 분해, 발레, 반박, 검토, 개선을 토대로 우리 1, 2학년들, 작년 1, 2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실험 지시를 교환사 해설을 반박하는 과정으로부터 발레가 이렇게 발견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국소적 발레, 전면적 발레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지는 14번까지는 리커트식 4점 척도로 높은 점수가 낮은 점수를 받도록, 그러니까 높은 척도가 긍정적인 반응이 낮은 점수를 받도록 했고, 15번은 서술식으로 어떤 수학의 이번 공간도형 수업의 어떤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서술은 이것은 이제 작년 3학년 졸업한 학생들인데요. 요 중에서 벌써 지금 뭐 의대를 2명을 갔죠. 이 보면 전반적인 수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저 공식을 암기했던 것을 심도 깊게 탐구할 수 있어서 원리를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증명은 언제나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여러 번 증명을 해봐도 굉장히 모호하였으나 집합적 관점으로 새롭게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공간과 기하에 대한 체계가 명확해졌다. 또한 교과서 증명 또는 풀이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거든요. 1학년 서술응답입니다. 1학년들은 주로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좀 어리고 중학교 때 좀 다루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학생들 역시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기하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이해도가 높아졌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볼 수 있었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공간 도형에 대한 어떤 수업을 배울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영재학급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주로 반응들은 이게 이제 공간 도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고 이것을 배울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배우게 되어서 좋았다라는 개념이 많았고, 그다음에 좀 흥미로웠다, 재밌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은 우리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학번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각종 다른 학교, 그다음에 연구원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몇 년간 좀 질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놀랍다라는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좀 너무 민감한 주제를 건드린 거 아닌지 걱정된다. 그다음에 어, 좀 수학적 냄새가 많이 난다. 그다음에 수학 저널에 이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가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결국은 이 논문의 주제는 평면의 생성정인데 이 세 점만 가지고 직선에 위치하는 세 점만 가지고 평면을 생성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야 교선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떤 꼬인 위치에 대한 정의도 좀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커트를 평면을 커트하는 과정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직선과 외부에 있는 정으로부터 생성한다는 의미로 정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발표회를 토대로 재구성이라고 제목을 좀 바꿔서 좀 더 심도 깊게 만들었고요. 결론은 개념 이해를 통한 증명하기, 평면의 정의하기, 그 다음에 형식 분력의 원리, 수학은 추측을 개선하는 잠정적 참이라는 것, 간접 증명법 지도 방법에 대한 고찰, 집합을 활용한 교과서의 재구성, 평행공존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비유클리드 기하를 시사하게 됩니다.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의 객관화가 어렵고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질적 연구의 한계가 있었으며 엘리트 교육의 위험성, 장황한 설명, 그리고 수학교육 논문 주제의 모호성이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이렇고요. 결국은 이 논문의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고전수학, 유클리드 원래는 고전수학과 현대수학인 집합과 명제의 어떤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추후에 이제 연구도 좀 더 이루어질 수가 있는 여지를 좀 남겼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